여러분, 서울 아파트 매매 진짜 뚝뚝 떨어졌어요. 거래 절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떨어지고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그만큼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전부 이게 뭐 역대급의 지표들이 나옵니다. 역대급의 지표들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거래되는 것이 워낙 적으니까 이게 통계의 유의성조차도 의심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런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이게 88.1까지 떨어졌습니다. 88.1까지. 쉽게 말하면요. 집을 팔아야 돼. 지금 양도소득세, 가산세 두 채 있는 사람은 20%를 면제해 주고요. 세 채 있는 사람은 30%를 면제해 줘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팔아야 돼. 이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1억을 낮춰도 안 팔리고 2억을 낮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만큼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88.1이라는 숫자는요. 살 사람보다가 팔 사람이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1.2라서 그나마 좀 낫다 했는데 2월에는 87.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으니까 관망세가 짙어졌던 거죠. 그때는요. 그리고 4월에는 91.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6월에 들어서선 더 떨어진 거예요. 88.1까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어떻게 될까요? 세금. 결국 내가 두 채를 들고 있던 세 채를 들고 있던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집을 많으면 많을수록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안 팔리니까 자식한테 아예 물려주자. 지금 자식한테 물려주자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지금 4월에 2020 4월입니다. 서울 아파트 정액 건수가 812가구입니다. 전체 거래의 23.1%나 차지합니다. 전체 거래의 23.1%. 어마어마하죠. 지난 2월만 하더라도 10.9%밖에 안 됐고요. 작년 12월에는 12.1%예요. 심지어 2021년 9월보다는 7.8%예요. 그런데 지금은 23.1%니까 집이 4채가 팔리면 4채가 거래가 되면 그중에 한 채 가량은 전부 정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여한다는 이야기. 이제 세금을 잘못하면 폭탄 수준을 내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낮춰준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증여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증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집계도 나옵니다. 여러분 매물이 지금 엄청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겁나서 결국은 차라리 물려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시장의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요. 지금 채권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무너졌죠. 지금 증권시장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어디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자산이 그 다음 남은 게 부동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는요. 내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합니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가 상승으로 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하락으로 가는 모양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